미식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오늘 핵심 이야기하는 주제가 좋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통은 다 알고 계실걸요. 몸에 좋은 음식, 아니면 뭐 어때 좋은 음식, 그죠? 몸에 좋은, 보통 좋다고 하면 몸에 좋은 거지. 정크부터 좀 나쁜 거 말고. 몸에 좋은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이 많을까요? 맛없는 음식이 많을까요? 진짜 몸에 좋으면 좋을수록 맛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음식들 한 100개 꼽으면 그 중에 몸 건강학이나 일단 과학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유리한 점이 많은 음식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 인기 많은 식품 10개 딱 꼽으면 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걸요, 아마? 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것 중에서 푸아그라, 과다 섭취하면 당연히 나쁘겠죠. 지방 덩어리니까. 뭐 지방산이 많이 있는 거 그 점은 좋겠죠. 캐비어, 뭐 과다 섭취할 수도 없지만 과다 섭취하면 그래도 염도도 있지만 좀 안 좋습니다. 트러플은 뭐 과다 섭취하면 되는데 트러플 과다 섭취하면 장애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간 독소, 간에 버섯이 좀 그 단점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맛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구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헬시하다, 건강한 음식은 좀 아니에요. 좋은 음식은 보통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5대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섬유질이나 기타 등등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전환하는 시간, 그리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 전환하는 시간, 그리고 배출하는 그 편안함, 그리고 배출된 이런 에너지, 이런 찌꺼기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순환해서 돌아가느냐,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들어가는 노동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국 요리, 프랑스 요리나 일식 그 와쇼쿠 그 중에 화식 요리 중에 또 있고 중국 요리도 있는데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공정 하나에 들어갈 때 보면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다른 재료들 예를 들어서 중국 요리 고기 요리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이 고기 최종적으로 튀겨서 내는 고기인데 이 고기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버섯이고 밀가루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 재워놨다가 다시 빼서 또 다른 용액에는 즙에 소스에 만들어 넣었다 재워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털어내고 그러니까 이 고기 하나 먹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위해서.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 요리 하면 돈도 많이 받고 안 사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몸에도 좋아요. 좋고 맛있는 음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맛있는 음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식으로 다양하게 많이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 가지고 최상층의 문화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최상층 음악 듣고 이런 거 하듯이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미식의 상태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식 중에도 뭐 건강학 쪽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푸아그라라고 하는 것이 건강학 쪽 문제가 있지만 프랑스의 프렌치 전체를 다 그 코스를 놓고 봤을 때는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중국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튀기고 찌지고 볶고 하니까 기름기 많을 것 같다. 아니요. 중간에 차도 마시고 이 코스를 딱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 먹으면 안 되겠죠. 살찌죠. 저처럼. 근데 매일매일 먹지 않을 때는 되는 겁니다.
그럼 미식의 기준은 미식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좋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과학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생식만 했잖아요. 근데 불을 사용해서 일대 변화가 발생했잖아요. 열을 가함으로 해서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을 변형시키고 영양학적으로 변형시키잖아요.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을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이 변형된 것이 서로 또 융합되면서 새로운 맛이 나온 거죠. 그것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거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김치가 발효됐을 때 왜 맛있느냐?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도 강원도 김치 왜 맛이 다르고 왜 이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좀 된장도 마찬가지. 한국의 된장과 미국의 일본의 미소 된장은 왜 다르냐? 우리가 먹는 김치와 사천의 짜샤 이런 거는 왜 다르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생선을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임에도 비유하고 해산물들이 생선 요리가 진짜 발달 안 했어요. 정말 발달 안 했어요. 진짜 최악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부산에 생선은 무조건 회 아니면 구워 먹잖아요. 근데 굽는 것도 제대로 굽는 것도 아니에요. 자갈치 가면 나오죠. 여러분들 생선구이집 가면 생선구이보다 거의 반튀김이 많습니다. 자갈치 파는 거 대부분 다. 그리고 자갈치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냥 큰 후라이 철판에다 기름 이만큼 넣어서 반쯤 튀기잖아요. 그건 굽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짜거든요, 튀기는 거. 샤워가 아닙니다. 굽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중국 요리만 해도 생선을 생거도 먹고요. 좀 쪄서 먹고요. 샤워 구워 먹고요. 또 구워 먹어요. 카오. 또 튀겨도 먹고. 루, 뭐 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별의별 걸 다 해요. 도미 갖고도 이 5가지를 해 먹는데 우리는 도미 회 먹거나 도미구이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도미찜은 더 안 먹죠. 그죠? 서울에 온지역 같은 데서는 한 번씩 도미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맛 잘 몰라요. 도미튀김은 더 안 먹고. 삼면이 바다임에 비해서 맛있고 맛있는 음식을 잘 안 먹죠. 그죠? 그래서 요리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에 유명한 요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 일본, 태국, 이태리, 중국, 터키 이런 데들 요리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 재료의 특성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거죠. 생선 도미 한 마리에 찌는 방법으로 도미의 맛과 향을 끌어내고 아니면 튀기는 방법으로 아니면 굽는 방법으로 생거도 아니면 일본은 또 이거 스시로 만들잖아. 숙성을 어떻게 시키냐 그리고 숙성을 시킬 때 다시마 카구를 어떻게 다시마를 한번 씌우느냐 아니면 소금을 하는 식초를 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선의 이 도미의 맛이 마다이라 하죠. 참돔 도미의 맛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스시 하나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식이 축적된 지혜. 미식을 즐기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라는 지혜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하나의 음식을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즐기는 거죠. 맛있는 그 맛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 재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과학이잖아요, 과학. 물리적. 자, 물리적 변형을 가지죠. 어떻게 자르고 부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갓을 할 때 그냥 밀대 병으로 미는 거하고 망치 찢는 거하고 뭐가 맛있습니까? 병으로 미는 것보다 때리는 게 맛있어요. 왜? 세포 조직이 깨지기 때문에. 깨지면 물리적으로 세포 조직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거다 분해되고 그 근섬유질이 잘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마리네이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양념하고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근섬유가 헤모글로빈으로 다 반응을 해가지고 다른 맛이 나는 거죠. 원래 돼지고기에 없었던 그냥 구우면 못 느끼는 그런 맛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딱 해놨다가 굽든지 튀기든지 하는 거죠. 돈가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탕수육이 되기도 하고 탕수육에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면 다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죠. 이 과학이 또 어떻게까지 발전했냐? 특히 프랑스 요리 같은 경우는 이 요리 부산물을 다 이용하잖아요. 우리보다 다른 방식으로 뼈를 잘 태워가지고, 아니, 구워가지고, 오랜 시간 잘 끓입니다. 보통 72시간 잘 끓이거든요. 뽕대배라고 하는 소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 소스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소스를 가지고, 양뼈를 만들기도 하고, 닭뼈를 만들기도 하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스로 스테이크에다 얹고, 다른 가니쉬를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 안에 고기, 그리고 뭐 전분, 뭐 탄수화물, 채소 다 포함되는 한 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한 상을 코스로 쭉 먹으면 각기 다양한 산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산의 진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페라나 교향곡처럼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 각기 들어가서 생고기 먹는 것보다 좀 더 숙성 발효를 시키고 조리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예학적 밸런스도 맞추는 거고 프랑스의 그 알랭 두카스로 유명한 뭐 호일 로브샹, 알랭 두카스 그라고 하면 뭐 피에르 가니르 살아있고 두 사람은 살아있고 호일 로브샹은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피에르 가니르 같은 사람은 지금도 뭐 자기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알랭 두카스 같은 사람은 원래 뉴벨 쿠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원래 프랑스어에 쓰던 소스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쓰고 진하게 쓰던 것을 좀 바꿔서 라이트하게 바꾼 거죠. 그래서 좋은 식재료 이용 좀 하고 자연의 맛에 가까운 거. 자기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아테네 플라자 같은 경우가 아마 채식으로 아마 다 거의 채식 위주로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모나코에 있는 자기 레스토랑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옛날 고전 방식 유지를 하고 있고 왜 바꿨느냐?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하자 이거죠. 깔랭 두카스는 지금도 인스타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보면 건강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도 다니고 다 다녀요. 중국에 왜 가냐고요? 중국이 철갑상어 그리고 중국이 요즘 세계 최대의 생산국입니다. 뭡니까? 블랙 트러플, 송로버섯 트러플 최대 생산국입니다. 원래부터 최대 생산국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걸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생산량 자체가 많아요. 중국 운남성 블랙 트러플이 이을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최대 수입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대충 감이 오시죠? 가리 하겠다. 수출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수입해서 갈아서 이탈리아 꼴에서 더 팔겠다. 뭐 이런 감이 오죠. 철갑상어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양식을 해가지고 이제는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질이 엄청 좋아요. 자, 이런 것들 알랭 두카스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맛있는 음식인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슐랭 2스타, 3스타에서 이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슐랭 3스타인데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는 메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내고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프렌치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멋진 어떤 플레이팅 그리고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참 존경하거든요.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먹으라 안 먹으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음식을 좀 즐겨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 밸런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특히 여성분들은 뭐 그냥 음식은 대충 먹는데 좋은 명품 옷만 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연 예술을 좀 즐겨보시고 이런 음식도 좀 차근차근 한번 즐겨보시라고. 도미 한 마리가 하나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늘이 우리에게 풀어놓은 하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지구상의 많은 것들을 제대로 즐기는 겁니다. 신은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한테 다 즐겨라. 그게 졸업합니다. 졸업합니다. 그대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바라지만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느끼고 즐겨봐라. 이걸 느끼고 즐기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써봐라. 써서 해봐라.
그러다 보면 나의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신의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 이유를 좀 느껴봐라. 즐겨봐라. 그 중에 하나가 음식도 우리가 제일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 음식을 너무 대충 먹는단 말입니다. 매일 프렌치 레스토랑 가라고 스시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죠. 프렌치 단품 많이 씁니다. 스시도 잘 만든 스시들 가격을 조금씩 올려가시면 되잖아요. 무조건 오마카세 처음부터 2, 30만 원짜리 먹지 말고 4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 먹지 말고 중식에 많은 요리들이 있어요. 4대 요리가 있는데요. 이미 광동, 뭐 저장, 그 스촨, 또 뭐지, 베이징, 4대 요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즐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느껴보시고 즐거움을 느껴보시고 아 이것이 과학이라고 느껴보시라고. 이 재즈하고 같은 겁니다. 인간이 표현을 많이 해냈잖아요. 이런 걸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조금씩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왜 우리에게 요리란 걸 만들어줬을까? 신이 우리에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줬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해줬느냐를 좀 느껴보시라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느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붓다가 되면 졸업아가 될 수 있고 졸업아의 길을 원한다면 붓다로 가라. 지금 이번 생에 깨달으라 아니고 그 길을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이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런 방면에 접근해 보시고 나의 삶의 어떤 난 문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화를 즐겨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이 또 좋은 음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미식을 이야기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의 이유가 뭐냐? 나는 왜 이것을 즐겨야 되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